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장기 이평선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평선의 원리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한 평균적으로 30분, 정말 길게는 1시간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최대한 오늘은 짧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대신 포인트를 딱딱 집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평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못 안다면은 이 주식 차트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어려워요. 이평선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우선은 우리가 이평선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이평선 설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매우 간단합니다. 키움 영웅문 같은 경우는 종가 단수 여기 적혀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요, 지표 설정이 뜹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더마다 이 설정 법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종가 지수로 하시는 분이 있고요. 지수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종가 단순으로 합니다. 그리고 5일선, 21선, 60, 112, 224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라인 5일선은 저는 그냥 빨간색, 그리고 21선은 파란색, 61선은 이제 노란색, 111선은 초록색, 224에서는 검정으로 하되 이 포인트로 해서 선을 좀 더 굵게 표기를 하고요. 이평선의 여러분들 원리가 가격 이동 평균이에요. 가격 이동 평균. 한마디로 5일 동안의 이 거래에 대해서 일봉의 기준으로 선들을 보여준다. 224일선 기준으로 1년선을 보여준다. 224일선은 영업일 기준 주식을 우리가 224일 정도로 하게 됩니다. 주말, 공휴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제외하면은 약 224일 정도가 돼요. 그래서 224일을 365일이 아니라 224일을 1년선이라고 제가 표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평선을 설정을 하면은 자, 선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이 선의 모양은 전부 다 다를 겁니다.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이것도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래도 우리 초보자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어떤 설명이 필요하냐. 자, 선을 제가 빨리빨리 그어 드릴게요. 어디에다 그어 드릴까? 여기다 그어 드릴게요. 자, 제가 그은 선을 잘 보시면 됩니다. 5일선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그렸죠, 아까. 그 다음에 21선이 무슨 선이었죠? 21선이 파란 선이네요. 파란색 선이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61선이 노란색입니다. 거의 주황색 계열 노란색 느낌인데 이렇게 옵니다. 네, 반듯하진 않을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록색 선이 111선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리고 224일선이 이렇게 오겠습니다. 이렇게 오고요. 자, 이거를 역배열이라 합니다. 역배열이라 해요. 역배열. 이 배열이 역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역배열이라는 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소버세이프나 탄테크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역별이 나와 있어요. 다 역별인 차트입니다. 다 역별이고, 이 역별의 뜻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주가가 급등을 해서 내려오고 있는, 계속 내려오는, 물론 이 중간에 급등이나 반등을 줄 수 있겠습니다. 매집봉도 줄 수 있겠고요. 반등을 크게 주고 내려올 수도 있겠고요. 또 반등 크게 주고 내려올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내려온다. 주가가 계속 내려와요. 일반적으로 역배열은 거의 세력,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이 세력들이 만드는 차트에서 거의 역배열에 나옵니다. 역배열은 나오고 주가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역배열이 아닐 거예요. 정배열일 겁니다. 정배열은 반대로 이 선이 5일선이 첫 번째, 21선이 두 번째, 5, 20, 60, 111, 224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 이 224일선이 맨 밑에 있고 5일선이 맨 위에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 말이 틀릴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별이다. 정상적인 가격 범주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역별 이평선으로 주가가 계속 내려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반등도 줄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어요. 내려옵니다. 그냥 마냥 내려와요. 마냥 내려오기만 하다가 이 내려오는 각도가 어느 지점에 왔을 때 브레이크를 잡힙니다.
여기서 뭐 갑자기 뚝 떨어지다가 V자 반등으로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던 모양이 갑자기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거래량이 없던 게 거래량을 주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올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 크기가 주식마다 다르겠지만 뭐 정말 작게는 5에서 10%, 크게는 100%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기를 이렇게 줄 수 있다. 아시겠죠? 제가 이거를 지금 선을 그렸는데 선이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빠르게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충 빨리빨리 그릴게요. (5일선) 21선 61선 111선 224일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러더니 이 5일선이랑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5일선이랑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이 범위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와중에 여기 맨 저가, 최저가가 있겠죠. 최저가를 1달러로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1달러까지 애가 내렸다가 멈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세력이 거래량 터뜨리면서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 반등, 매집봉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어요. 다 무시하고 최저점에서 내려와서 최저점을 안 깨뜨린 기준선에서 갑자기 올리기 시작합니다. 각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 방향에 각도가 내려오던 게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천천히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요. 뭐 각도는 다르겠습니다. 각도는 다르고요.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N자형으로 갈 수 있겠고 그냥 수직으로 갈 수 있겠고 오르다 내리다 빠졌다 갈 수도 있겠고요. 정말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거의 드뭅니다. 거의 이 저점 있죠. 이 저점 이탈 안 해요. 이 저점이 이탈하는 순간 이렇게 반등을 주고 내려와서 깨지고 반등을 주고 내려와서 깨지고 계속 올렸다 빠지고 이걸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게 여기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5일선이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게임으로 치면은 보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막 장비를 사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들었는데 처음부터 5레벨 보스를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겠죠. 그러면은 1레벨부터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세력은 항상 1레벨 닫고 내려오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항상 말하는 C자리 이 자리를 지지할 거예요. 왜 지지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 지지하냐? 그거는 단순한 원리예요. 주가가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방향이 틀어지는 거야. 그리고 세력은 이 내려온 만큼 회복을 하고 싶어 해요. 이 크기를 다 줄지 여만큼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치는 이 크기를 주려고 합니다. 최대치예요. 이게 5레벨의 보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내려오다가 갑자기 올린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려와요. 자, 주가가 내려오다가 올렸습니다. 5일선 맞았다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저항이 생깁니다. 저항이 생겨요. 여기를 맞고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으세요. 그냥 그거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평선에 대한 원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이평선은 그냥 믿으세요. 신이라 생각하시고요. 이 5일선을 닿으면은 내려올 겁니다. 5일선 닿으면은 내려와서 이 C자리 부근을 지지할 확률이 약 70% 이상입니다. 물론 이 저점 근처까지 오거나 저점 근처 살짝 엉덩이를 줄 수는 있겠습니다. 살짝 오른쪽 엉덩이가 높아질 수는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올린다. 그리고 여기가 5일선이었겠죠? 그러면 다시 올려서 여기가 21선 있겠습니다. 21선을 닫고 또 내려옵니다. 또 내려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또 C자리에서 가거나 여기가 이제 5일선이잖아요. 5일선을 터치를 하고 5일선을 지지하려 할 겁니다. 5일선은 이제 저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21선을 뚫고 다시 내려와서 21선을 저가로 만들고 여긴 61선이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오르고 내리고 여러분들 모든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 제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해요. 단
올랐을 때 고점이 높아지고 내렸을 때는 저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각도가 어떻게 되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 각도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거는 이 각도예요. 이 주식이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이 정도 각도로 올라가냐, 아니면은 이렇게 수직 수준으로 올라가 버리냐, 아니면은 살짝 매집 형식으로 약하게 좀 올라가냐, 이 수렴이 어떻게 올라가냐, 이 각도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각도를 여러분들이 안 보면은 이 주식의 힘을 여러분들이 절대 느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평선의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이평선의 기준을 두고 일봉을 보신 다음에 이 이평선에서 애가 어떻게 움직이지? 여기에 관점을 두시고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타점과 손절, 아니 타점과 익절이 있겠죠. 타점과 익절이 있겠습니다. 손절은 타점이에요, 여러분들. 손절은 곧 타점입니다. 내가 산 가격을 버티냐 안 버티냐 해서 내 가격이 저점이 형성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이 주가가 내려오다가 1불이라 칠게요. 1불에서 갑자기 급등을 해서 2불로 5일선을 닿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00%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시작까지 내려와서 약 80%가 빠져서 1달러가 2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1.2까지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점이 결국엔 얘는 시가 대비 플러스 20% 이렇게 오는 상태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보던 C자리고, 일봉상에서 이 저점에서 갑자기 5일선을 닿다가 내려와서 5일선 밑에 있는 종목, 갑자기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양봉 살짝 갭이 있는, 어느 정도 몸통이 올라와 있는 이런 종목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분봉을 열어가지고 차트가 이렇게 올라져 있습니다. 분봉에는 5분봉이나 60분봉이나 다양하게 볼 수 있겠죠. 5분봉으로 보시면 좀 더 편할 수 있겠습니다. 5분봉으로 보신 다음에 이렇게 올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반등을 준 차로 계속 빠지다가 결국에는 C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20%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요. 그러면은 여기가 왜 오를까요? 세력이 이미 이 주식을 최저점을 만든 다음에 이제 돈을 써서 올리려는 첫 번째 시도를 했기 때문에, 세력이 여기다가 돈을 써서 개미들한테 야, 나 주식 올렸으니까 너네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팔아, 이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너네들이 내가 올렸으니 얼른 나한테 팔아, 이 주식 나한테 다 줘. 너네들 여기 위에서 많이 물려있지? 나는 이미 평단가가 훨씬 싸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주가를 최대한 받아 먹을게, 빨리 나한테 팔아,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개미는 대다수가 팔아요. 그런데 만약에 개미들이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판다, 그러면요, 세력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주식을 이제 앞으로 우상향해서 급등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OPTT처럼 이렇게 어마무시한 종목처럼 300% 500%막 높게 가야 되는데 개미들이 생각보다 안 팔아서 물량이 많이 있어. 그러면은 세력이 여기서 올리려면은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장사하는 입장인데 돈을 많이 써가면서 이거를 올리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아끼겠습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정말 급하면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올릴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돈을 많이 쏟아 붓는다 생각이 들면은 한번 흔들어 버립니다. 한번 흔들어서 개미들이 와, 다 깨져 버렸네, 멘탈 나간다, 이거 줄 때 팔 걸 못 팔았네, 아 마이너스, 이 멘탈이 나가서 결국 다 던져버려요, 개미들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력이 오케이 장정 완료해가지고 그냥 슈팅 때려버립니다. 매우 빠르게요. 이게 흔들기예요. 이걸 V자 반등이라고 합니다. V자 반등. 이해가 되셨나요? 세력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항상 이해를 해야 돼요. 개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올리는 세력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하는지, 왜 돈을 썼는지. 돈을 썼으면 바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을 쓰는 모습을 첫 번째로 봤으면은 눌림목이라는 게 항상 오게 됩니다. 물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이 5일선과 21선, 61선 닫고 내리고 한다 했죠. 이렇게 안 하고 바로 5일선에서 1년선까지 안 쉬고 빵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올라가는 과정이 있겠죠. 시간과 과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빡 올라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응이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평선의 원리를 그래서 잘 이해를 하고 C자리 매매나 급등 후에 눌림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이평선의 원리를 이해해서 아, 이 종목은 일봉상에 5일선을 타고 있구나, 5일선을 안 깨뜨렸구나, 이거는 세력이 꼬리를 주고 겁을 주고 있는 거구나, 5일선을 깨졌으니까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왔구나, 이런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해야 돼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 유명한 종목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루나. 자, 루나로 보겠습니다. 루나로 보시면 어떻게 되죠? 1년선이 가장 오레벨이었는데, 가장 고레벨이었는데 1년선이 어디 있나요?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FT 커밍은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너무 졸리니까. AAPL. 자, 애플입니다. 1년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1년선이 항상 거의 맨 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빅테크들이 있죠? 빅테크들이 있죠? 빅테크들을 대다수 검색을 해보면요, 1년선이 항상 밑에 있는 케이스가 대다수예요.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1년선은 항상 제일 멀리 떨어져 버립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또 생각나는 게 메타 플랫폼스가 생각나네요. 졸리가 생각이 안 나. 티커몽도 생각이 안 나네. 자, 알파벳 1년선 밑에 있죠. 이렇게 1년선 밑에 있습니다. 자, 요즘 가장 핫한 게 양자였죠. 리게티 보겠습니다. 자, 1년선이 밑에 있습니다. 항상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는 1년선 밑에 있어요. 오른다는 게 이제만 오른 게 아니라 충분히 많이 올라서 이 주식의 고점을 만들었을 때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이 고점을 만들었을 때 1년선이 맨 밑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뭘까요? 가장 고점이라는 거예요. 52주 신고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 이해가 됐습니까? 종목마다 크기와 거리량과 힘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년선이 맨 위에 있을 때 이제 이거를 뚫으려고 시도하는 세력의 추세가 있겠고요. 두 번째, 1년선이 밑에 있는데 1년선을 지지해서 다시 가는 추세.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세력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세력의 작전주예요. 이 두 번째는요, 세력의 작전은 맞지만 어느 정도 기업이 탄탄하면서 밸류가 있고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 금액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기업이 앞으로 탄탄해질 확률이 있는, 우량주가 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이렇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상가모가 좀 난리가 났죠? 상가모 봐볼게요. 상가모 보겠습니다. 상가모가 제가 추천한 이유가 딱 이거예요. 1년선을 기준으로 1년선을 이탈했다가 1년선을 돌파해서 어마무시한 힘이 들어왔습니다. 이 각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 부분에서 돌파를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른 눌림을 드렸는데 깨졌더니 반등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려오더니 반등이 실패하면서 오늘 낙폭가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낙폭가드를 만들었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세력의 의도입니다. 낙폭가드를 만들었는데 어디 있죠? 1년선에 정확히 있습니다. 1년선에 있어요. 물론 아까 막 1.1, 1.2 정도까지 갈 수는 있겠어요. 1년선에 있습니다. 왜 이 1년선을 이탈을 안 할까요? 물론 이탈도 하고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1년선의 의미가 정말 큰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항상 이 1년선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일선을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5일선을 꾸준히 타고 있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타고 있냐, 1년선 기준으로 1년선을 지탱을 해주냐, 이 두 가지를 항상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을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늘 제가 보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신젠 좋다. 신젠 좋아요. 자, 신젠 봐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내려와요. 그렇죠? 1년생 메뉴에 있습니다. 뭐죠? 뭔가요?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역배열인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내려옵니다. 낙폭과대. 이렇게 많이 던져주면 땡큐예요. 자, 많이 던져주면 그러면 이 저점을 그냥 사면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 어떻게? 이 세력이 힘을 줬을 때, 힘을 줬을 때 내려와서 이 추세를 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오다가 갑자기 세력이 방향을 트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든 다양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갑자기 급등이 나옵니다. 나와요. 이거를 우리는 보내준다. 이걸 우리는 보내준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내주셔야 돼요. 초보자는 이걸 보내줘야 됩니다. 여기서 절대 사면 안 돼요. 애가 얼마나 가든 이만큼 가면 다 보내주세요. 그냥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보내주세요. 다 보내준 다음에 애가 크기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다 보내준 다음에 5일선이 갑자기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5일선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온 종목만 하시면 돼요. 초보자기 때문에 한 가지 방식만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하면은 그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막 골고루 사는 겁니다. 기준 없이 그냥 감정대로 사는 거죠. 주가가 계속 내려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트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오릅니다. 그럼 내려와요. 그러면은 5일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요. 이랬습니까? 이 모양을 보여줍니다. 이게 신진이에요. 자 보세요. 주가가 내려오다가 갑자기서 올렸습니다. 어저께 급등이 나왔죠. 몇 프로 나왔죠? 네, 162%가 나왔네요. 어저께 162%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자, 5일선 보세요. 5일선. 5일선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5일선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5일선 지탱하고 있죠. 자, 그럼 타점이 얼마일까요? 타점이 얼마일까요?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일봉상에 매우 쉽게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요, 이 급등안의 기준을 두시면 돼요. 이 급등안 기준으로 이 저점을 선을 그으세요. 선을 맨 저점을 선을 그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뭐 종목마다 좀 차이가 있고 힘에 따라 차이가 있고 기준이 살짝 어긋날 수 있고 흔들 수도 있고 다양한 면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 베이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게 뭐냐면은 항상 주가가 내려오다가 다 보내줘요. 다 보내주고 갑자기 무언가가 급등이 빵 나옵니다.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쳐다만 보세요. 급등이 나온다. 오늘처럼 이렇게 뭐 베리파이미, 액토럼 이렇게 막 급등이 나온다. 다 보내주고 관심 종목에 넣기만 하세요. 그리고 내일이든 몇 시간이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애가 만약에 내려왔다 하면은 신진이 내려온 거예요. 이 초보자가 하기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VIP방에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VIP 회원님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100명이 넘게 이제 계시거든요. 100명이 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맞죠? 애가 자 보세요. 제가 이 선을 그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 저점선을 그어야 돼요. 어제 급등한 저점선 얼마일까요? 저가 0.72예요. 한마디로 이 주식은 0.72가 절대 깨져서는 안 된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세력이 돈 쓴 기준 0.72 저가에서 급등을 시킨 이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오차 범위가 생길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기준이 0.72였습니다. 그 다음 기준은 뭘까요? 그 다음 기준 5일선입니다. 5일선이에요 여러분들. 자, 5일선 지금 현재 이 5일선을 보세요. 5일선 여기입니다. 여기가 얼마일까요? 마우스 올려볼게요. 0.7494 0.75 정도 되네요. 0.75 정도 돼요. 아까 이 저점은 0.72였어요 근데 얘는 5일선은 0.75 정도가 됩니다. 0.75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주식이 5일선 정도까지는 닫고 갈 수도 있겠다. 항상 제가 말하자면요, 이평선이 있죠. 이평선. 주가가 오르면요 내리려고 합니다. 이 내리면은 5일선 항상 닫고 싶어요. 닫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주가가 오르면요 5일선 이렇게 있거든? 오르면요 내릴 때 저점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 5일선 딸려오는데 이 5일선을 닫고 싶어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딸려옵니다. 주가가 계속 내려와요. 그리고 닿았을 때 여기를 지지하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반등을 시도하고 반등을 성공을 하면은 다시 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뚫었을 때 21선을 뚫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하는데 이 각도를 보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종목은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이렇게 매집을 하시겠고 여기서 즉 이 정도 추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추세를 이렇게 선을 그어보는 거야. 자, 선 긋기가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 매우 단순해요. 애가 고점 여기까지 갔습니다.
저점 여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여기 그러면 추세가 여기서 선을 그어요. 이렇게 하나 고점,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둘, 그 다음 올려요. 셋, 이 고점을 올리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을 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은 살짝 N자형으로 이렇게 살짝 오른쪽으로 각도가 올라가겠습니다. 이 저점이 그래서 높아지면은 각도 추세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거고, 저점이 깨지거나 낮아지면은 각도가 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박스 매집이 있는데 얘가 올랐을 때 고점을 뚫어야지 각도가 높아질 것이고, 내려왔을 때 저점을 여기보다 높여줘야지 각도가 올라갈 것이에요. 이해가 됐죠? 고점과 저점을 올리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제는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세력이 이미 거래량 터지고 돈을 썼어요. 그리고 내려왔어. 근데 세력이 이탈을 안 했어요. 아직 이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한 걸 보고 내려왔을 때 C자리, 그래서 C자리를 하는 겁니다. 세력이 돈을 썼기 때문에 다 내려오지가 않아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탱합니다. 그게 C자리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끌다가 다시 가든지, 가는 척 하다가 빠지든지 수익 구간을 줍니다. 수익 구간을 줘요. 여러분들이 익절을 늦게 했거나 욕심을 냈거나 정말 다양한 심리적인 이유로 플러스를 못 먹을 확률이 있을 뿐,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신법이 늘고 익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내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 종목이 앞으로 우상향을 하겠다, 안 하겠다, 각도가 세다, 세력을 믿어야겠다, 세력이 약하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이 정말 기초적이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거의 한 28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 내용이 전부예요. 여기서 더 파고들 수는 있어요. 여기서 더 파고들 수 있는데 여기로 더 파고들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1 더하기 1을 할 줄 알아야 1 곱하기 1을 이해할 수 있듯이.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 자, 하나 더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탄테크 보세요. 탄테크 주가가 내려옵니다. 역배열이죠. 1년씩 있어요. 오일선이 얘는 원래 이렇게 밑에 있었을 겁니다. 이 주식이 이제 여기를 박스를 쳤어요. 그리고 얘가 올리고 내려 반복을 하다가 여기서 드디어 이 박스를 뚫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박스를 뚫은 거, 이 고점. 자, 선을 깔끔하게 자 그어볼게요. 여기 저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있죠? 박스를 얘가 뚫었어요. 조금 전에 뚫고 내려온 겁니다. 뚫고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를 얘가 이미 뚫고 내려온 거예요. 매도세를 잠깐 맞은 거고 분봉만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박스에서 힘을 줬습니다. 힘 준 각도로 보세요. 이렇게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니까 이 각도로 선을 그어서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오버슈팅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오버슈팅이 나오면 여러분은 익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익절의 구간의 자리가 어딜까요? 일봉상에 이평선 여기 있네요. 최대치가 이 1년선을 최대치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뚫고 더 갈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더 가다가 빠질 수도 있고요. 난리는 날 수도 있습니다. OBTG처럼. 이거는 차트마다 내용에 따라서 정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의 최대치 익절 구간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버슈팅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익절을 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무조건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시도를 할 수 있게 있다예요. 세력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박스를 치다가 올리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와중에,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를 등산한다 칠게요. 우리가 이걸 등산을 하려고 사람이 산을 올라타고 있는 거야. 세력입니다. 산을 올라타고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까지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 태풍을 불어. 갑자기 위에서 어떠한 재앙이 내려와. 위에서 누가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겁을 먹었대. 정말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산을 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상황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을 타야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리스크가 커지죠. 세력은 그 리스크를 감안하고 올릴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리스크를 감안하고 올릴 수도 있어요. 정말 급하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웬만해서는 쉬었다 갑니다. 산을 타려고 올라가다가 최고치까지 가고 싶은데 열심히 따다다다 올라가다가 여기에 호랑이를 만났어. 아, 안되겠다, 무섭다, 빼야지. 눈치를 보는 거야. 빼야지. 근데 세력이 여기에 캠핑을 쳐놓은 게 있어. 그러면은 올렸다가 내려와서 여기에 또 오는 거예요. 또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또 오는 거야. 여기 와서 또 쉬었다가 다시 시도해서 여기 또 호랑이가 있네. 아씨, 2번이나 있네. 나 안 믿어. 이걸 쌍봉이라 합니다. 2번이나 있네. 안 믿어. 3번째 나 죽는다. 안 되겠다. 2번 테스트되면 됐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잠깐만, 호랑이가 있는데 한번 조용히 가볼까? 가보자고. 호랑이한테 안 걸렸다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돌파예요. 가보자. 아씨, 걸렸네. 빼야겠다. 잠깐만. 근데 내가 2번이나 했더니 오히려 호랑이가 잔머리를 쓰더니 호랑이가 이제 내가 안 올 거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눈치를 줄까? 가는데 에라이 빠바바바방, 호랑이가 개미였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세력은 차트에 세력의 모습을 다 남기고 갑니다. 이 차트는 세력이 거짓말 칠 수가 없어요. 거리량도 거짓말 칠 수 없습니다. 데이터였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뉴스, 악재, 호재, 정말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 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어서 안 됩니다. 이미 호재가 터진 거는 선 반영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점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더 급등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대다수는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5일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들어가서 기다리며 이 추세를 먹을 수가 있겠다. 각도가 지금 세요. 탄테크는 오늘 이 탄테크가 대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안 갈 수도 있고, 오늘 안 가고 내일 갈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봐야 돼요. 과연 이 종목이 이 각도로 가고 있는데 5일선을 지지하고 갈 것이냐 아니냐. 아시겠습니까? 자, 루나 보세요. 여러분들 5일선 이렇게 있습니다. 5일선을 이탈하지만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5일선을 이탈했지만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그렇죠. 올렸다가 아씨, 호랑이가 있네. 내려요. 잠깐 캠핑이 쉬자. 다시 올려요. 올렸다가 호랑이가 있네. 내렸습니다. 지금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호랑이가 없으면은, 개미가 없으면은 이제 가는 거예요.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5일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은 돌파입니다. 돌파. 빠르게 올리고 싶어하는 느낌이다. 21선을 정의는요, 추세 전환 자리. 5일선이 깨지면은 21선까지 내려오고 싶어요. 5일선을 뚫으면은 21선까지 오르고 싶어 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5일선이 깨지면은 21선까지 내리고 싶어 해요. 물론 꼬리에서 반등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평선의 원리를 계속 차트를 보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분봉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워요. 일봉만 보시기 바랍니다. 일봉만 봐서 5일선을 급등을 시켜서 내려와서 5일선의 타점을 잡는 이 연습을 스스로 해보시다가 한두 세 네 번 하면은 이게 정말 신기하게 맞네, 기다리더니 결국에는 오르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왜? 세력이 돈을 쓴 거기 때문에 세력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력이 이미 돈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줬는데 세력이 무슨 손해봅니까? 다시 가야지. 그런 거예요. 그게 추세입니다. 이게 추세예요. 추세.